안녕하세요. 사단법인 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 운영위원장 김영균입니다. 5월 민주사랑방을 전해드리는데 홍현정 운영위원이 개인적 사정에 따라서 오늘만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1일 계승사업회 창립 10주년 기념식과 후원의 밤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 그간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축하해 주시고 또 마음을 모아주셔서 무난하게 잘 진행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4월 어떠셨나요? 우리는 4월 막바지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으로 굴종 외교의 정점을 경험했습니다. 평가가 불가능합니다. 민주정부에서 이루어놓은 수많은 외교적 성과와 국격이 무참히 무너지는 것을 지난 4월 한 달 동안 우리는 똑똑히 듣고 보았습니다. 지난 3.1절 경축사 망언으로부터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행보는 국가의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무능하고 굴욕적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에 충분했습니다. 한일 회담 이후 나온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부터 독도 영유권 문제, 일제 교과서 독도 영유권 주장 문제 등 온갖 청구서만 받아들고 온 한일 정상회담을 왜 하였는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 외신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한일 문제에 관하여 일본이 저지른 100년 전 일 가지고 무릎 꿇고 사과하려면 이건 인정할 수 없다라는 망언을 우리나라 대통령이 발언을 했습니다. 상상이나 한 발언입니까? 국빈 방문이라고 해서 미국을 방문해서는 수려한 영어 발음으로 또다시 치유와 자유와 동맹이나 되뇌이고 합성이나 불러댄 그리고 아무것도 받아내지 못하고 우리의 안보마저 족쇄를 스스로 채우고 돌아온 꼴이라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 대통령실에서 말한 사실상 핵 공유로 느낀다는 것과 핵 공유가 아니라는 것이 입장 차이라 보이지 않는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핵인지 감수성이란 말도 생겨났는데요.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굴욕 외교에 대하여 지금 전국에서는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고 우리 민족이 어떻게 싸우고 지켜오고 세워온 국격인데 이렇게 무너뜨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답답합니다. 우리 계승사업회에서는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수원 민주주의 시민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로 벌써 17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우리의 뜨거운 이슈인 굴종 외교, 굴욕 외교 문제에 대하여 대한민국 외교가 나아갈 길이라는 대주제로 총 4강을 준비했습니다. 강의는 5월 매주 수요일마다 오후 6시 30분부터 더한파크 대회의실에서 진행합니다. 5월 3일 수요일 제1강으로 국제질서의 대격변과 미중 갈등이라는 주제로 김준영 전 국립외교원 원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정말로 모시기 힘든 분을 모셨습니다. 제2강은 5월 10일 수요일 한일관계 현황과 미래는 이라는 주제로 서울대 일본연구소 남기정 교수님이, 그리고 제3강은 5월 17일 수요일 중국의 외교정책과 한중관계로 한겨레신문 국제부 정의길 기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강은 김준영 전 국립외교원 원장님이 다시 오셔서 한국 외교 전략 남은 숙제는 이라는 주제로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줌 중계는 없고 현장에서만 진행을 합니다. 강연은 직접 들어야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로 내일 모레 5월 3일 6시 30분 더한파크 대회의실에서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으로 마무리합니다. 수원 지역에서 아리랑교회 담임 목사로 또 과거 87년부터 이후 수원 EYC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수원민주화운동 개사업회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오시던 서정문님께서 지난 4월 27일 불의의 사고로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바로 지난달 우리 개성사업회 10주년 행사 때도 오셔서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낸 기억이 생생한데 하늘에서 따뜻한 평안과 안식을 기원합니다. 6월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해만 할수록 느네. 예, 안녕하세요. 민주사랑방 3회 진행을 맡은 이사 정원민입니다. 반갑습니다. 10대 때까지는 5월하면 어린이날이 좀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러다가 20대, 30대가 지나면서 5월하면 가정의 날, 뭐 스승의 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한 10여 년 전서부터 5월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르는 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현재 수원 평안합의 대표이시고 수원 지역에서 오랜 시간 동안 노무현 대통령 수원시민 추모위원장을 맡으신 이주연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또 방송으로 또 이렇게 하니까 또 되게 좀 어색하면서도 되게 반갑습니다. 예, 저는 이제 많은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수원 시민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이 수원도 아니고 그리고 정치적인 활동 지역도 수원이 아닌데 어떻게 수원에서 어떻게 보면 전국 기초단위 중에서는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수원 지역 노무현 대통령 추모위 활동이 이루어졌는지 그게 좀 한번 궁금해가지고요. 네. 먼저 이렇게 또 귀한 자리에 이렇게 초대해 주신 우리 수원 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이 민주사랑방을 쭉 이렇게 보면은 아주 굉장히 덕망 있고 또 굉장히 실력 있는 또 많은 업적과 성과를 내신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있었는데 저는 그럴 만한 처지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니, 진심이에요. 그래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이 수원에서 그런 노무현 대통령 추모위원회 활동을 하게 된 것은 어쨌든 2009년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거할 때 이루어진 그런 시민 추모위원회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에 이제 결합을 하게 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저는 1998년도 9월달에 저 수원에 이사를 왔습니다. 수원에 오기 전에 경기도 이천에서 이제 있었고요. 그곳에서 목회를 하다가 그 목회 임지가 수원으로 정해지는 바람에 수원으로 오게 되었고요. 그 수원으로 오기 전부터 제가 좀 안티조선 운동 진영에서 좀 관심을 갖고 좀 활동을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온라인 활동이 주로 이루어졌고 또 이렇게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차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수원에 와서 그 안티조선 운동을 좀 조직적으로 좀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그런 움직임들이 구체적으로 경기 민원연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문화 선생님 장문화 같이 선생님. 하셨죠? 네. 장문화 선생님은 아주 어떻게 보면은 진짜 레전드죠. 굉장히 안티조선 운동 진영에 아마 전국적으로도 알려져 있는 그런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런 분이 수원에서 이제 진작부터 활동을 하고 계셨고 또 그런 와중에 또 그런 분을 만나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분과 안티조선 운동을 하면서 경기민원연을 이제 2001년 12월 1일 날 이제 창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력 사업으로 안티조선 운동을 이제 열심히 하게 되었죠. 이제 서울로 오가는 전철에 올라타서 전단지를 뿌리기도 하고 또 한 사람은 피켓을 들고 왔다 갔다 하고 한 사람은 열심히 또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왜 우리가 안티조선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홍보했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는
무슨 힘이 나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하려면 엄두가 안 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때는 엄청 열심히 해주셨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 안티조선 운동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활동 내용들이나 또 어떤 성과들이나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뭐 한참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활동을 하면서 그때 만났던 사람들이 노사모 사람들이에요. 노사모요? 예, 예. 예. 그때 수원에서 열심히 그 노사모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을 그때 만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안티조선 운동을 하는데 좀 이렇게 그 외연 확장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또 제가 알기로는 노무현 대통령이 80년대 중반부터 이 조선일보와 끊임없이 갈등을 노무현 대통령이 조선일보와 끊임없이 이제 싸워왔던 그런 내력이 있습니다. 예. 소송전도 막 일어났던 적도 있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그때는 의원이죠. 노무현이라는 정치인은 예. 조선일보와 싸우는 유일한 정치인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노사모를 만나게 되었고 또 거기 있는 분들한테 이제 그런 안티조선 운동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아마 전국적으로 이 수원에서 아마 유일하게 수원 지역 노사모에서 안티조선 운동을 조직적으로 활발하게 했던 노사모가 아마 이 수원 노사모가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노사모 활동도 같이 하신 건가요? 예, 같이 했어요. 그 노사모 예. 회원으로 가입을 했고요. 예. 어떤 노무현 정치인인 그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그런 정치인이죠. 노사모 노무현이라는 정치인에 대한 어떤 호감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안티조선 운동을 위해서 노사모에 가입을 했다라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언론 그때 언론 대책위원회 위원장인가 뭘 하여튼 맡았었어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매주 모여가지고 안티조선 활동을 같이 공유하고 그런 성과들을 공유하고 그런 성과들을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는 그런 모임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노사모 활동에 깊게 개입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시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수원 시민 추모위원회 결합을 하게 된 거죠. 노사모의 일원으로서.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민 분향소 설치와 그 뒤에 이어지는 그 시민 추모위원회 활동이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조선일보가 어떻게 보면 안티조선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과 노사모 활동을 또 하시게 되셨네요. 그렇죠. 예. 그 2009년 5월 23일이 음력으로 4월 29일이었어요. 아 그래요? 예, 아니 제가 이제 음력 생일 날이었는데 아침에 그 비보를 듣고 일도 안 나가고 집에서 훌쩍거리고 있는데 도저히 뭐 아이들은 뭐 이렇게 저녁을 어디서 먹을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작은 배낭 하나 메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서부터는 수원 역전에 좀 저도 나갔는데 그때 지금 뭐 자료 사진들도 있는데 그 한번 사진 함께 한번 그때 시민상주 역할을 했던 거를 잠깐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아 예. 어쨌든 이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서거했다라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이제 노사모 회원들이 모였죠. 모였고 또 거기에 그 노무현 대통령 그 비서관을 지내셨던 염태영 전 시장님도 같이 결합을 하셨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추모 우리가 시민 분향소를 설치하자. 시민 분향소. 시민 분향소를 설치하자. 그때 수원시에도 설치가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시민 분향소를 설치하는 게 맞다. 장소는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수원역 광장이 좋다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고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뭐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일이 잘 진행이 됐습니다. 뭐 모두 다 슬픈 마음, 애통하는 마음, 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그 미안한 마음 이런 것들이 막
막 혼합돼 가지고 어쨌든 정신은 없었지만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시민들 분향소를 설치하고 어쨌든 거기에서 이렇게 상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역할들은 뭐 그거는 뭐 자격에 대한 제한 조건을 두지 않고 누구든지 하겠다라고 나서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상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기회를 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시간이 배정된 시간에 저도 그냥 상주 역할을 그런 시민 상주 중에 한 사람으로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예. 그게 그 시민 수원 역전의 시민무정서가 5월 23일 날 당일서부터 됐나요? 아니면 그 다음 날서부터 됐나요? 그 서울 같은 경우도 그날은 뭐 공식 분향소가 아니라 막 어떻게 시민들이 나서서 자그마하게 분향소를 만들고 막 이런 싸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원 같은 경우는 당일날인지 그 다음 날인지 잘 나도 그 정확히 기억이 네. 안 나요. 그 아마 그게 제 기억으로는 그 비보를 듣게 된 시간이 오전 시간 오전이겠죠, 오전 예. 시간이라서 아마 저녁 때쯤에는 아마 임시 예, 분향소라도 예. 설치가 되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차차차차 이제 보완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을 예. 거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이제 그 자료 화면에서 나가지만 그 수원역 광장에서 롯데리아 앞이죠. 길게 줄 서 있는 그 시민들의 헌화를 하려고 기다리는 분들 그리고 영정사진 앞에 꽂혀 있는 담배가 많이 생각이 좀 납니다. 예, 그러면 그 2009년 시민상주 활동을 끝나고 그리고 나서 노무현 대통령 수원시민 추모회가 구성이 됐나요? 아니면 제 기억으로는 2010년 일주기를 앞두고 몇 달 전에 그 시민상주 하셨던 분들과 수원 지역의 시민사회 단체 활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일주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면서 수원시민 추모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나 이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건 좀 기억을 한번 더듬어 주시면 어떨까요? 예, 그 추모위원회 얘기도 중요하지만 나는 그 5월 23일 이제 서거하신 날로부터 일주일 동안 이제 시민 예. 분향소를 운영하면서 그때 참 잊을 수 없는 그런 광경들 이런 것들도 좀 잠깐 좀 나누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때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예. 가족 단위로 참 많이 왔던 그런 기억이 나요. 가족 단위로 이렇게 와서 그 부모님과 아이들, 자녀들이 함께 이렇게 조문하는 그런 부분들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특히 그 중고등학생들 예. 늦은 밤에 학원 끝나고 왔겠죠. 와서 이렇게 사인펜으로 노란 리본에다가 예. 추모의 글을 쓰고 또 이렇게 조문을 하는 그런 모습들 늦은 밤까지 조문객들이 굉장히 그 발길이 계속 이어졌던 그런 모습들 어디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쏟아져 나올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정말 그때는 좀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그런 일정이었지만은 굉장히 그 감동의 물결이 지금도 그냥 생생하게 생각이 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일주기를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 시민 추모위원회 발족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때는 이제 어쨌든 그때 이 추모위원회의 시민 추모위원회라고 명칭은 달았지만은 어쨌든 그 노사모 활동을 했던 사람들과 예. 또 노사모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또 참여했던 개혁당이라고 있어요. 예. 그 개혁당 당원들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이제 하게 되었고 거기에 이제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시민단체 예. 아마 일주기 때부터 일주기 때 결합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 기억이 잘 안 나요. 이제 그거를 백서를 만든다고 했는데 아직 못 만들었죠. 그 10주기 때 아무튼 성금을 저희가 이제 추모 문화제를 할 때마다 추모위원으로 5,000원, 10,000원씩 성금을 받는데 그 돈 가지고 10주기 끝나고 백서를 만들기로 했는데
어떻게 집행위원장이나 아니면 집행위원들이 좀 게으른 탓에 못 만들고 그 금액을 노무현 재단에다가 좀 기부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좀 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자료는 남아 있을 테니까 예. 언제든 좀 그런 자료들을 예. 좀 이렇게 잘 보존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한번 좀 예. 거칠게라도 좀 한번 이렇게 책자로 하나 좀 엮어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특히나 기억나는 게 2009년 또 이렇게 화장을 수원시 연화장에서 했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연화장까지 올라가는 몇 킬로 도로에 온 노란 풍선과 노란 리본으로 리본으로 장식하면서 이렇게 대통령님을 좀 그리워하는 이런 시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도 좀 많이 울컥합니다. 그 아무튼 1주기 행사와 2주기 행사는 이제 수원 연화장에서 했고요. 그리고는 나서 이제 추모위가 사실상 해마다 이제 추모위원들을 모집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공식 행사가 끝나고 뭐 이렇게 해산한다 아니다 뭐 이런 건 아니었고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 좀 한번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좀 활동한 거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그 추모의 활동은 이렇게 제가 뭐 기록을 남기질 않아서 정확히 잘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어쨌든 그 추모의의 원칙은 예. 자발적인 참여. 예. 예.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정치인 이제 그분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또 그분의 어떤 죽음을 또 안타까워하고 애도하면서 추모하는 그런 모임도 어쨌든 그 노무현 대통령이 평소에 추구했던 가치나 또 노무현 대통령의 정서를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분들의 어떤 그런 특징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노사모 활동할 때 제일 기억났던 게 어디 가서 그 식사를 하게 되면은 반드시 n분의 1로 이제 계산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누가 뭐 이렇게 턱 내고 뭐 누가 더 많이 내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다 10,000원씩 아니면 뭐 5,000원씩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누가 뭐 그렇게 하자고 하지 않아도 그렇게 의뢰이 그렇게 했던 기억. 그리고 강요하지 않고 누가 또 예. 권위를 내세우지도 않고 어리다고 깔보지 않고 나이 많이 드셨다고 또 대접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모두가 다 아주 평등하게 자기의 할 일, 자기의 역할만 찾아서 했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네. 이거 대표적인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황인성 선생님의 그냥 나 의자 나르려면 의자 나르는 거라도 예. 하겠다 이러면서 참 이렇게 몸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셨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아, 저런 분들이 노무현 대통령 주변에 있었던 분들이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지금도 생생하네요. 예, 하여튼 그래서 이 추모위원 모집도 네. 뭐 이렇게 하고 싶은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만 하는 게 맞다. 예, 당신은 그 전에 뭘 했으니까 해야 된다라는 어떤 좀 이렇게 강압적이거나 또 이렇게 강요하는 듯한 그런 거는 지양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거기에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예. 같이 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한 조직이었다고 한다면은 애초에 그냥 튼튼한 그 노무현 대통령 시민 추모위원회라는 조직이 돼 있었겠죠. 또 거기에 어떤 규정도 생기고 거기에 일정한 어떤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예. 뭐 최소한의 회비나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이제 있을 텐데 뭐 우리 정호민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그냥 추모 행사 끝나면 그걸로 해산되고 그 다음에 다시 그 또 5월달 다가오기 전에 새로운 추모위원회가 다시 예, 또 이제 구성되고, 구성이 되고 예. 예 그래서 뭐 그 추모위원회의 어떤 그런 역할만 하는 것으로 이제 국한시켰던 그런 기억이 나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추모 문화제를 이제 기획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추모 문화제를 하기 전에 이제 강연회
같은 거 또 몇 번 했던 그런 기억이 예, 납니다. 강욱 교수 오셔가지고 예, 강원격 선생님 오셔서 대통령의 글쓰기 예, 재미나게 예. 들었던 기억도 나고 또 그 철자 들어가시는 분인데 기억이 안 나네. 그분이 오셔서 또 이렇게 대통령의 비하인드 스토리도 예. 예. 아주- 수원에 사시는 분인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저도 좀 예. 예, 그리고 또 여기 그 봉화로 이제 봉화 기행도 좀 바보 기행 예, 많이 갔죠. 하고 또 기본적으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사진전 예. 그리고 또 노무현 대통령의 아드님이신 노건호 씨가 노건호 또 선생이 방문해 주셨죠. 방문했던 예. 그런 기억도 나고 예. 예 어쨌든 그 시민추모위원회의 어떤 존재가 어쨌든 그런 것들을 견인해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추모위에 집행위원장을 좀 오래 했었는데 사실 그 추모위원회 하면서 돈 걱정을 안 했어요. 5,000원, 10,000원씩 한 번 이렇게 이 정도만 해서 함께 해주십시오 그러면 알아서들 돈을 많이 내주세요. 예. 그리고 공연이나 문화제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돈을 안 받아가세요. 진짜 최소한의 의자하고 음향 이런 거 꽃도 다 후원해 주시고 이렇게 5,000원, 10,000원씩 걷는 그 작은 돈으로 큰 행사를 치렀는데 저희가 1주기부터 10주기까지는 매년 그 추모 문화제 형태를 취하다가 1주기부터는 이제 추모 그냥 그 당일날 기일날 그 수원 연화장에 천막이랑 국가꽃망 갖다 놓고 좀 헌화하는 거 요 정도만 좀 돕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또 이제 뭐 수원 시민들의 아무튼 이렇게 뭐랄까 자긍심이랄까요? 그 2012년도에 그 전국에선 최초죠. 그리고 수원만 있는 거죠. 수원 연화장 뒷마당에 노무현 대통령을 기리는 작은 비석을 좀 시민들의 힘으로 아무튼 염태영 당시 시장님도 행정적으로 많이 도와주셨는데 요 건립 과정이 또 이렇게 그냥 뚝딱거리고 만든 게 아니거든요. 요 한번 요 관련돼서 준비 모임이라든지 거기 진행되는 과정, 그 다음에 돈을 어떻게 모았는지 이것도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근데 이제 그 건립 과정이나 또 모금 과정 이런 것들은 솔직히 제가 깊이 관여를 안 해서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때 실무 역할을 맡았던 분이 노민호 송은자 노민호 예. 씨하고 또 송은자 전 예, 의원님이 실무 역할을 열심히 해주셨죠. 근데 나중에 제가 듣기로는 그 이 모금이 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잘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 조금 전에도 우리 정원민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그 이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노무현 대통령 추모와 관련된 행사를 할 때는 진짜 돈 걱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판을 벌려만 놓으면은 그냥 저절로 되는 그런 분위기가 참 좋았어요. 이제 목사니까 이제 성경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데 성경에 보면은 진실과 진실이 만나면은 정의가 이제 싹 튼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진심 또 그 진심을 또 깊이 공감하고 있는 시민들의 진심 그게 이제 막 교감이 되고 그게 만나니까 그냥 그런 어떤 우리 스스로도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생겨났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자기 할 일을 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그냥 그렇게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또 이렇게 많은 기금들을 이렇게 쾌척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들 정말 감격적인 내 인생에 있어서 이런 경험을 또 한 번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감동적인 그런 기억들이 남습니다. 예. 그 작은 비석은 근데 그 어떻게
누가 세우자 그런 거죠? 제안을 하시는 아, 그 분들이- 제안은 예, 우리 염태영 시장님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예. 당시에. 그 예. 아무튼 참여 그 노무현 대통령을 좀 기리는 그렇죠. 그런 예, 예. 뭐 아무튼 소중한 공간을 좀 예. 시민들의 힘으로 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죠. 뭐 이런 거라고 예, 예. 생각이 그리고 듭니다. 이제 제안은 이염 시장님이 아마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근데 이제 제안을 하면서 이제 그것을 집행하고 또 실행하는 방식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모금으로 하는 거. 이 방식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그 우리 순전히 시민들의 힘으로 이걸 제안을 하고 그거를 이뤄 나가기에는 너무 힘이 많이 들죠. 그 거기 연화장 그 부지를 확보하는 그렇죠. 것부터 또 그런 일들을 자신 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게 이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영 시장님의 역할이 아주 크지 않았나. 그 개혁적이고 민주적인 자치단체장과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참여하는 시민들이 만나서 행정에서는 그 소중한 공간을 확보해 주신 거고 거기 들어가는 조형물은 그때 뭐 10만 원, 5만 원 이렇게 낸 기억들이 나거든요. 이 시민들의 힘으로. 그리고 아무튼 지금까지도 우리가 5월 23일 되면은 소중하게 대통령님을 기리는 이렇게 좀 좋은 곳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이제 경상도에서도 이제 한 1년 살다 왔었거든요. 근데 수원을 거기도 보면 이제 노사모도 있고 여러 이제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을 뭐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한테 늘 자랑하는 게 수원에는 이런 데도 있다. 그 시민들의 힘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자랑을 늘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그 먼저 고생해 주신 선배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좀 많이 이렇게 좀 혜택을 누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현재 10주기 행사 이후에는 이제 추모 문화제는 진행되지 않고 5월 23일 기일날 작은 비석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국화꽃 등 최소한의 이제 헌화 하시는 분들을 도와주고 이런 상태로 있는데 향후에 수원 시민 추모인은 뭐 이렇게 활동 과제라긴 좀 뭐하고 어떻게 좀 나갔으면 하시는지요? 네. 그 노무현 대통령이 추구하는 가치나 정신, 정서 이런 것들이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다가오는 그러한 내용은 그냥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 누가 시켜서 누가 뭐 강요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래서 지금과 같은 방식이 전 그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는 방식에 있어서 적절한 방식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이제 평소에는 그렇게 열심히 자기 생업에 최선을 다하고 살다가 또 이제 노무현 대통령 기일 되면은 이제 우리가 좀 한번 모여서 추모하는 그런 일들을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냥 자연스럽게 모이는 거죠, 뭐. 그리고 뭐 무슨 추모위원장이니 무슨 집행위원이 이런 조직을 꾸리기보다 그냥 그동안 해왔던 대로 자발적으로 그냥 이렇게 천막도 치고 꽃도 갖다 놓고 뭐 꽃이 없으면 그냥 자기 지갑 털어서 꽃도 사다 놓고 이러면 되지 않겠는가? 그러다가 또 무슨 또 다른 어떤 또 이렇게 좋은 대안이 또 제시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또 그 대안에 맞춰서 또 같이 논의도 좀 하고. 전 지금 이 방식 굉장히 자연스럽고 좋아요. 예. 그때 10주기 이제 추모 문화제를 하고 11주기 되니까 올해는 문화제 안 하냐고 그랬을 때 이제 후배들이나 지인들이 그럴 때 앞으로는 5년에 한 번씩 하자 추모 문화제를 좀. 또 그래가지고 며칠 전에 이제 그 추모위원으로 같이 집행위원으로 같이 했던 그 백성일이란 후배를 만났어요. 네. 그러니까 올해는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준비를 최소한으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국화꽃은 준비하자. 그리고 추모 문화제 안 하냐 그래서 내년에 15주기 때 그리고 또 20주기 때 뭐 이렇게 좀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요즘 정치 검찰이 판을 치는 현재 우리나라의 모습 속에서 검찰 권력을 좀 개혁하려던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이 너무나 지금 그리워지는 5월입니다. 그
이전 목사님한테는 나에게 노무현 대통령이란 요 질문을 마지막 질문으로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 벌써 마지막 질문이 됐군요. 아니, 더 하셔도 됩니다. 4, 50분을 어떻게 채우나 은근히 걱정했는데 예. 그 질문지를 미리 받았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노무현 대통령이란 어떤 존재고 어떤 의미인가 한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 단어가 떠올랐어요. 희망이라는 단어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예, 이렇게 암담한 민주주의의 후퇴 또 역사의 후퇴 퇴행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하면은 힘이 생겨요. 희망이 생겨요. 20여 년 전에 이런 대통령이 우리에게 있었구나라는 거. 그게 굉장히 힘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는 DNA가 우리 시민들에게 축적돼 있다. 아무리 역사를 퇴행시키고 또 이렇게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그런 행태가 막 벌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노무현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겨진 그런 민주주의에 대한 DNA, 정치인, 정말 우리가 국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정치인에 대한 이미지, 그것에 대한 어떤 구체화된 DNA가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이미 심겨져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언젠가는 이거는 결실이 맺게 된다. 그런 희망이 생겨요. 굉장히 암담하고 이거 어떡하지? 이제 망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 좌절하고 또 낙심하다가도 노무현 대통령만 생각하면은 그래 할 수 있어, 우리 할 수 있어. 그런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나에게 노무현 대통령은 희망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구나. 그리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은 마음의 고향. 마음의 고향이 굉장히 따뜻해요. 그분만 생각하면은 굉장히 따뜻합니다. 대통령이라는 어떤 권위 이런 거를 다 내려놓고 대통령이라는 존재보다 한 인간으로서 이렇게 와 닿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여기저기 많이 쓰는 그런 아이디가 있는데 그게 휴먼 또는 휴머니스트 또는 휴머니즘 이 세 가지를 돌아가면서 막 쓰는데 인간, 목회자이지만 목회자 이전에 인간이 먼저 되라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야말로 대통령 이전에 한 인간의 그런 모습을 저와 또 우리 모든 국민들한테 보여준 참 인간의 모습으로 굉장히 오래 남습니다. 따뜻해요. 이제 공식적인 질문은 다 끝났고요. 이제 편하게 또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요즘 보면 윤석열 정부 대통령의 외교 문제를 보면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뭐 막말하는 거야 뭐 이상하게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일본에 가서 그렇게 하고 미국에서 도청을 했다고 미국 언론에서 그러는데 우리는 안 됐다 그러고 있고 특히나 외교라든지 국방에서 당당한 대통령이 또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한국 사회 민주주의 특히 정치 부분에서 노사모의 탄생은 새로 시민들의 힘으로 대통령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렇죠. 희망대지 해가지고 돈이 없으면 우리가 동전으로 모아가지고 만들어낸다. 되게 엄청난 힘이죠. 결국 그 힘들이 나중에 무능한 박근혜 정권도 탄핵시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라는 말씀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오늘 함께해 주신 이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